아니요, 괜찮아요. 자, 그 지난 시간 거 질문부터 받고 시작할게요. 먼저 105페이지에 92번, 93번, 94번 세 문제 질문하셨어요. 가볼게요. 92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x가 집합인데요. 뭐라고 써있어? 마이너스 2, 0, 1, a. 미안해. a라고 써있고 이걸 정의역으로 하는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fx가 뭐라고 써있고 x제곱 플러스 2x라고 써있고 gx는 뭐라고 써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자, 그때 문제가 f하고 g가 뭐 하도록 하는? 같도록 그 f하고 g가 같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함수가 서로 같으려면 f에다가 뭐 집어넣은 거랑 y g에다가 뭐 집어넣은 게 서로 함수값끼리 서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4 마이너스 4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8이 돼서 오 같은 거 확인. 여기다가 0 집어넣었더니 0 나오고 여기다가 0 집어넣었더니 오 확인.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a 집어넣었더니 a제곱 플러스 2a랑 a 세제곱 마이너스 4a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왼쪽으로 이항시켜버리면 a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6a는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몇 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을 푸는 법은 오로지 무슨 분해밖에 없어요? 인수분해. 이거 뭐로 묶어내시면 a로 묶어내시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 한 번 더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3은 뭐가 되겠다? 0이 되겠다. 따라서 a는 뭐가 되거나 0이 되거나 또는 뭐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마지막으로 뭐가 되거나 3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런데 0은 이미 있잖아. 그럼 a가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마이너스 2도 원래 있잖아.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누가 돼야겠어? 3이 돼야겠죠. 자, 93번이야. 93번에 보니까 문제 어떻게 써있냐면요.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이렇게 정의됐대요. 가번에 보니까 f 누구랑 4x랑 4 곱하기 fx가 뭐 해야 된대요? 같아야 된대요. 나번에 보니까 fx는 3-x의 절대값에서 뭐를 뺀 거다? 1 뺀 거다. 단 x는 1보단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을 때 이럴 때 뭘 구하라 그러냐면은 f 누구를 구해봐라? 2019를 구해봐라. 그럼 봐봐. f 2019라는 건 결국 x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었다는 뜻이야? 2019를 집어넣은 거야. 그럼 여기다가 나번에 2019 딱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싶은데 문제는 나번에 집어넣으려면 누구만 집어넣을 수 있어?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수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그럼 2019 숫자가 너무 뭐해? 너무 큰 거야. 그럼 일단 가번 조건을 이용해서 2019의 사이즈를 조금 뭐 해보자라는 거야? 줄여보자라는 거지. 그럼 가번 힌트를 써먹으려면 몇 x가 들어있어야 되니까 2019를 4x 모양으로 바꾸면 4 곱하기 4분의 2019라고 쓸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럼 4 약분되고 다시 2019로 돌아가니까. 그럼 가번 약속에 의해서 4 곱하기 x는 이 4가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 곱하기 f 뭐분의 뭐로 바뀌는 거예요? 4분의 2019. 그럼 얘 계산하면 대충 한 504점 얼마 나오는 거야. 아까는 2019였는데 504점 얼마로 확 작아진 거지. 작아는 졌지만 아직도 여기다가 집어넣기엔 여전히 뭐해요? 커요. 그럼 사이즈를 조금 뭐 해야 돼? 더 줄여야 돼. 그럼 더 줄여볼게. 자, 4 곱하기 쓴 거고 4분의 2019라는 걸 뭐 곱하기 뭐로? 4 곱하기 뭐분의 뭐로? 16분의 2019로 쓸게요. 약분하면 다시 4분의 2019 되니까. 그럼 여기 있는 4가 다시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의 제곱 곱하기 f 16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2019, 16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사이즈가 작아는 졌지만 여전히 뭐하다고요? 여전히 커요. 그럼 중간 과정 생략하고 다시 4가 밖으로 나가고 64 곱하기 f 64분의 2019 여전히 커요. 한 번 더 4가 밖으로 나가면
256 곱하기 256분의 2019. 아직도 여전히 커요. 4가 한 번만 더 나가주면 1024 곱하기 F 뭐분의 뭐? 1024분의 얼마가 되겠다? 2019가 되겠다.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왜냐? 이게 대충 얼마 나오냐? 1점 얼마 얼마거든. 얘가 몇 점 얼마 얼마라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를 저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누구 곱하기 1024 곱하기 F 얘가 뭐로 바뀌냐면요, 절대값 3 빼기 X, X 자리에 1024분의 2019 집어넣으시고요, 빼기 얼마? 1.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계산 한 번만 해볼게요. 얘 계산하니까 뭐분의 1024분의 얘 3 곱하니까 얼마예요? 3072에서 뭐 뺀 거? 2019 뺀 거. 그럼 얼마가 나오냐? 1024분의 1053이 나와요. 거기서 또 뭐를 빼래요? 1을 빼래요. 그럼 1을 빼라는 건 1024를 빼는 거니까 1024분의 뭐가 나오냐? 1024 곱하기 1024분의 29가 나와요. 그럼 이렇게 뭐가 돼버리고? 약분이 돼버리고 답은 얼마가 되겠다? 29가 되겠다. 이해되셨어요? 문제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나번에 바로 대입하고 싶은데 나번에 집어넣기엔 숫자가 상당히 크다. 좀 줄여주는 연습. 하나만 더 풀어드릴게요. 94번 문제 좀 보도록 합시다. 94번. 94번에 보니까 집합 A는 뭐라고 써있어요? A는 30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했어. 점점점 30까지. 이거의 부분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를 fx를 뭐라고 약속했냐면 x를 뭐로 나눈 나머지 4로 나눈 나머지. 이 함수 f의 치역이 f의 뭐가요? 뭐가 되도록 하는? 3이 되도록 하는 정의역 x의 값을 구해라. 그럼 얘들아, 치역이 3이 나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치역이 3이 나왔다는 거? 선택을 받은 애가 누구밖에 없다? 3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x에다가 만약에 뭐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1을 4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1을 4로 나누면 몫은 얼마고? 0이고 나머지 얼마야? 됐어? 그럼 여기다가 1은 집어넣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왜냐면 1은 누굴 골라야 되거든? 1을 골라야 되거든. 1은 누굴 골라야 된다고? 근데 치역이 누구만 나온다는 거. 누구만 선택을 받아야 돼. 그럼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오려면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야 될까?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야 될까? 첫 번째 누구 집어넣으면 돼요? 3 집어넣으면 돼요. 3을 4로 나누면 몫은 0이고 나머지는 3이니까. 또 누구 있을까요? 7이요. 7을 4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 나와요? 3 나와요. 또 누구 있을까? 11이요. 또 누구 있을까? 15요. 또 누구 있을까? 또 누구 있을까? 또 누구 있을까? 얘네들이 바로 집어넣었을 때 뭐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게 섞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지금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라서 원래는 몇 명한테 물어봐야 되거든? 30명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30명이 아니고 얘네들한테만 물어보면 되는 거야.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한테 물어보니까 몇 개가 생기고요? 2의 7제곱 128개가 생기고 하나를 뭐 해줘야 되냐? 빼줘야 돼요. 왜 하나를 빼요, 선생님? 거기 보니까 무슨 집합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공집합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공집합은. 정의역을 찾으려 했잖아. 정의역. 정의역이라는 건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지. 만약 정의역이 공집합이야. 그럼 미팅을 했는데 남자가 한 명도 안 나온 거라고. 그럼 남자가 한 명도 안 나오는데 여자가 3이 선택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 자연스럽게 정의역은 뭐가 되면 안 돼? 공집합 하나는 빼줘야 되니까 128에서 하나 빼서 뭐가 된다? 127개가 되겠다. 넘겨서 112쪽, 113쪽을 한번 가볼게요.
112쪽, 113쪽에서 100, 101, 104, 105 네 문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100번에 보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 그거를 이렇게 쓴대요. 실수에서 실수 R에서 R로의 함수 fx가 뭐라고 써있어요? a 곱하기 절대값 x 플러스 2 빼기 4x 이 함수가 뭐가 되기 위한 조건을 쓰래요? 1대1 그럼 지난번에 제가 1대1 대응 문제는 위에 확인 체크까지 다 풀어드렸어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설명드렸냐? 세 가지 유형. 첫 번째는 무슨 문제? 박스 문제. 주로 대각선이 답이 된다 그랬고 두 번째는 몇 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때 범위가 이렇게 대각선 사분면으로 나온다 그랬죠? 이 가로축과 세로축의 교점을 2차 함수가 지나가면 돼요. 세 번째가 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 이게 바로 지금 그 문제예요. 무슨 값이 있기 때문에 x 플러스 2가 0보다 클 때랑 x 플러스 2가 0보다 뭐 할 때로 작을 때로 뭐 해줘야 되는 거야? 구간을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럼 x 플러스 2가 0이 되려면 누굴 기준으로? x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보다 뭐해지면? 커지면 얘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그럼 ax 플러스 2x에서 4x를 빼니까 a 마이너스 4x 더하기 몇 a가 되는 거고 만약에 왼쪽 같은 경우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뭐 한 거니까 얘가 밖으로 어떻게 나와야 돼요?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를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a. 그럼 제가 몇 가지 조건을 알려줬냐? 두 가지 조건을 알려줬어요. 왼쪽과 오른쪽에서 기울기에 뭐가 같아야 된다? 부호가 같아야 된다.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해야 되고 한 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라 그랬어. 그럼 우리 수학에서 두 수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는 두 수를 뭐 했을 때? 곱했을 때 0보다 뭐 해진다? 커진다. 그럼 이거의 기울기랑 이거의 기울기의 부호가 같으려면 얘네 둘을 뭐 했을 때? 곱했을 때 0보다 뭐 해야 된다? 커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경계에서 둘이 뭐 해야 된다? 만나야 된다. 경계에서 뭐 한다? 그럼 여기다가 뭐 집어넣은 거라? 여기다가 뭐 집어넣은 거라? 계산해보시면 여기도 8 나오고 여기도 8 나와요. 중간에 2a가 사라져서 그럼 얘는 자동으로 만족을 시키는 거지. 그럼 우리 1번 부등식만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a 앞에 마이너스 꼴배기 싫으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낸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왼쪽은 a 플러스 4 곱하기 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그럼 2차 부등식 풀어주니까 a가 누구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다? 플러스 4보다는 작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이게 답입니다.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랬으니까 답은 7개라고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101번 한번 가볼게. 눈빛 초롱초롱 빛내면서 좀 들으려고 해보려고 하셔야 돼요. 해보려고.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나는 뭐 할게 하면 안 되고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고 조금만 더 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고등 수학은 하려고 마음 먹으면 못할 사람 절대 없어요. 본인이 하기 싫고 자꾸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fx는 2분의 1x 또는 ax 더하기 b. 여긴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그 다음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무슨 대응이래요? 1대1 대응이래요. 100번 문제도 1대1 대응 문제였고 101번 문제도 1대1 대응이었어. 애들이 여기만 보시고 선생님 박스형 문제 같아요 라고 하는데 아니고요. 얘하고 얘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100번 문제는 무슨 값이 있기 때문에 절대값이 있어서 누굴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구간을 뭐 해준 거고요. 나눠준 거고 얘는 문제에서 애초에 구간을 뭐 해놓은 거예요? 나눠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도 지금 누구를 기준으로 구간이 달라지는 거야? 2를 기준으로 달라지는 것 뿐이야. 그럼 쟤처럼 가운데다가 x는 뭐를 쓴 다음에 2를 쓴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에서 기울기의 부호가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럼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라는 거는 여기 위에 거는 기울기가 양수니까 아래 거 기울기 a도 뭐가 나와야 돼요? 양수. 두 번째 조건이요. 지금 누굴 기준으로 갈려요? 그럼 2에서 둘이 뭐 해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2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가 2 집어넣은 게 서로 뭐 해야 된다? 같아요. 같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1대1 대응이라는 말을 보고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이거 그래프를 잠깐만 그려볼게요. x는 0에서 4까지고 y도 0에서 4까지고. 근데 중간에 x2를 기준으로 0과 뭐야 이것이? 미안. 0에서 2까지일 때는 그냥 뭐가 나오냐? 2분의 1x가 나와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생각해봐. 이게 1대1 함수가 아니라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뭐가 되려면?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의 차이점은 뭐였냐면은 1대1 조건 x가 서로 다르면 y도 서로 다르다. 이것만 만족시키면 1대1 함수. 공역과 치역이 모두 뭐하다? 같다. 여기까지 만족시켜야 1대1 대응이야. 여기 지금 1대1 함수라고 써있어? 대응이라고 써있어? 그럼 대응이라는 건 공역이 어디서 어디까지니까 치역도 똑같이 뭐에서 뭐까지가 나와줘야 돼. 근데 지금 초록색을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선택을 해준 거야. 그럼 이쪽 범위에서 경계에서 둘이 만나면서 여기까지 선택을 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초록색이 여기서 여기까지 선택을 해준 거고 주황색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 선택을 해준 거죠. 그래야 공역 애들이 전부 다 0에서 4까지 선택을 받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 굳이 이거 할 필요도 없이 첫 번째 이 점이 뭐 컴마 뭐냐? 2,1이고요. 이 점이 뭐 컴마 뭐냐? 4,4예요. 그럼 이 ax 더하기 b라는 애가 바로 주황색이 돼야 되니까 a라는 건 기울기잖아. x가 2 증가할 때 y는 3 증가했네요. 그럼 a는 얼마라는 거 바로 체크할 수 있고요. 2분의 3이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 거기다가 2,1을 대입하면 2a 3 더하기 b가 1 나와야 되니까 b는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2라면서 바로 체크 가능하겠네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복습. 1대1 함수는 그냥 1대1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데 1대1 뭐가 되려면 대응이 되려면 공역 애들이 전부 다 선택을 받아야 돼. 그럼 0에서 4까지가 전부 다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선택을 받아야겠다. 이런 얘기. 104번 한번 가볼게요. 104번. 104번. (104번에) 보니까 집합 뭐라고 써 있어요? x가 a, b, c래요. x에서 x로의 함수 fx가 있는데 fx가 무려 몇 종류로 나누어져 있네? 3종류. 마이너스 4, 2x 플러스 1, 3. 여기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1보다 작을 때. 근데 fx가 무슨 함수가 돼야 된대요? 그럼 항등함수 뜻을 내가 지난 시간에 뭐라 가르쳤냐? x랑 y가 뭐 해지는 거. 그럼 x랑 y가 같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뭐 하는 거라? 집어넣은 거라. 뭐 하는 게? 나오는 게 뭐 하다? 그럼 지금 여기 fx는 뭐 알려줬냐면 나오는 걸 알려줬어요. 누구보다 작은 걸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대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걸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대요? 그 다음 1보다 큰 거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대요? 그럼 항등 함수가 나오려면은 집어넣은 거랑 나온 게 뭐 해야 돼? 지금 뭐가 나왔어? 그럼 뭐를 집어넣어야? 그래야 항등 함수지. 따라서 A, B, C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뭐가 나오는데? 그럼 뭐를 집어넣어야? 그래야 무슨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A, B, C 중에 누구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3도 있어야 돼. 그럼 마지막 여기 집어넣은 거 뭘 집어넣었어? X를 집어넣었어. 근데 뭐가 나왔어? 얘네 둘이 서로 뭐 해야? 그래야 무슨 함수라고? 항등 함수라고. 그럼 넘어오니까 X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그럼 누구도 있어야 되는 거야. 즉 fx가 무슨 함수가 되려면 항등 함수가 되려면 a, b, c가 반드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럴 때만 무슨 함수가 된다? 항등 함수가 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이거 다 더하면 되겠죠? 답은 마이너스 2.
105번. 105번 해보니까 x는 뭐라고 써있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1, 3.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fx는 뭐를 만족시키는? f-x를 만족시키는 함수의 뭐를 구해봐라? 그럼 내가 지난 시간에 문제 풀어줄 때 함수의 개수를 어떻게 풀었냐면요, 경우의 수 문제처럼 풀었어요. 뭘로 풀었다고요? 경우의 수. 그럼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f 누구랑? f 누가? 이 얘기예요. 또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누구랑? 누구랑? 오케이? 문제가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걸 도식화로 그려버리면 이런 그림이라고요. x에서 x로의 함수. 그럼 옛날 같으면 이렇게 된다. 마이너스 3이 고를 수 있는 거 몇 가지? 마이너스 1이 고를 수 있는 거 몇 가지? 왜 자꾸 왜 내가 네 가지라고 말하신 분은 무슨 생각이 들어있어? 마이너스 3이 하나 골랐으니까 네 가지잖아. 근데 여기 1대1라는 말이 있어 없어? 그 말은 마이너스 3이 고른 걸 마이너스 1이 골라도 괜찮아. 다시 갈게. 마이너스 3이 고를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마이너스 1도 5가지. 0도 5가지. 1도 5가지. 5의 5제곱 답을 쓰는 거야 애들이. 근데 왜 틀리냐면 누구는? 선택권이 없어. 3은 누가 고른 거야? 뭐 한 거 골라야 돼? 얘한테 물어보면 안 돼. 얘가 고를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5가지 맞아요. 얘가 고를 수 있는 것도 몇 가지예요? 5가지 맞아요. 얘가 고를 수 있는 것도 몇 가지예요? 5가지 맞아요. 근데 얘가 고를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선택권이 없어요. 마이너스 1이 이 5개 중에 누군가를 골랐을 거거든? 그럼 1은 자동으로 걔를 골라야 돼요. 1이 고를 수 있는 건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마이너스 1이 고른 걸 나도 똑같이 골라야 돼. 이해됐어? 누구도 마찬가지. 얘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얘랑 얘랑 뭐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뭔가를 골랐어? 그럼 얘는 그거 그냥 골라가셔야 돼요. 답은 그래서 몇 가지가 되겠다? 125가지가 돼요. 설명 이해됐을까? 설명 이해됐어? 선생님 이거보다 쉽게는 설명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오늘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 하면 함수가 끝나요. 오늘 얘기하면 함수가 끝납니다. 대단원 이름도 함수라 그랬고 중단원 이름도 함수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저께 공부했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함수의 뭐 공부했어요? 뜻을 공부했어요. 근데 함수의 뜻을 몇 가지로 설명했냐? 3가지. 사전적인 뜻, 도식화, 그래프 이렇게 설명했고요. 끝난 다음에 제가 뭐 얘기했냐면요, 여러 가지 함수라는 걸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함수. 이 여러 가지 함수에서 1대1 대응과 1대1 함수 얘기했고요. 항등함수 얘기했고요. 상수함수까지 얘기했어. 오늘 2가지를 공부할 건데 하나는 무슨 함수라는 거고 하나는 무슨 함수라는 거 얘기할 거야. 근데 이거는 개념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냥 제가 바로바로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얘는 지금 막 이렇게 이 설명이 좀 힘들어가지고 그냥 차분하게 따라오세요. 먼저 오늘 공부할 게 첫 번째가 무슨 함수라는 거야? 합성 함수. 그럼 동혁아, 합성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봐. 합성? 꼭 수학 시간 아니더라도 합성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언제 들어 합성? 가장 유명한 합성 있잖아요. 무슨 합성? 광합성. 광합성 몰라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염록소에서 이렇게. 알죠? 합성이라는 건 뭐 한다는 거야? 합친다라는 거야. 합성이라는 건 뭐 하는 거라고? 합치는 거야. 합치는 거. 근데 누구를 합치는 거야? 함수를 합치는 거야. 함수가 2개가 있어. f라는 함수가 있고 g라는 함수가 있어. 이 2개를 합쳐보겠다는 거야. 그걸 가운데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리고
F 합성 GX라고 읽어줘요. 두 개의 함수를 뭐 하는 거라고? 합치는 거. 쓸 때는 F 동그라미 GX라고 쓰고 읽을 때는 F 합성 GX라고 읽어줍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라는 함수 속에 F라는 함수 속에 누구를 집어넣으세요? GX를 집어넣으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긴 평범한 2차 함수였어요.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긴 평범한 1차 함수였어요. 그러면 f 합성 gx라는 말은 f 누구 들어갈 자리에? x 들어갈 자리에 뭘 대신 집어넣으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gx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gx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럼 gx가 우리 얼마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3x 플러스 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또 식이 뭐 해버리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게 바로 합성함수예요. 함수 두 개를 뭐 하는 거다? 합치는 거다. 어려워요? 그냥 이게 다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합성함수의 주의사항. 그게 뭐냐면요. 찍어봐. 얘랑 같을까 다를까? 확률은 50%. F 합성 GX랑 G 합성 FX랑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같은 말이다. 연우는?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 부르냐면요. 합성 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합성 함수는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매우 특이한 문제에 한해서 성립할 때도 가끔 있어요. 아주 가끔. 좀 이따 문제 풀어볼 거야. 근데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합성함수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는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저 합성함수에 뭐를 그리라는 문제가 나오냐,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문제가 나와요.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하나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정통으로 그리는 방법, 또 하나는 약간 야매로 그리는 방법을 두 가지로 보여드릴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합성함수는 개념이 뭔가 많고 거대한 건 아니고 그냥 함수 두 개를 뭐 하는 거? 합치는 거다. 다만 주의할 점은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번 실제로 문제를 제가 풀어드릴게요. 117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117쪽에 이렇게 문제가 돼 있어요. 거기 9번 문제 좀 볼게요. 도식화 그림이 예쁘게 나와 있는데, 자 1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F2 더하기 F 합성 F2 더하기 F 합성 F2라고 써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도식화 보고 대답하시면 돼요. F2가 얼마예요? F2가 3이죠. 그럼 얘는 지금 봐봐. 얘가 3으로 바뀐 거야. 그럼 두 번째 건 무슨 말이냐면요. F 안에다가 뭘 집어넣었다는 뜻이에요. F2를 집어넣었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무슨 말이냐. F 속에 F2를 집어넣었다 이런 뜻이라고요. 근데 방금 전에 F2가 얼마라고 줬으니까. 그럼 여기도 지금 3으로 바뀌니까 이걸 슬쩍 지우고 3이라고 바꿀 수가 있고, 여기도 슬쩍 지우고 3이라고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물어볼게요. F3은 얼마예요? 1이요? 그럼 여기도 은근슬쩍 F3을 지우고 F1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F1은 또 얼마예요? 3이요? 그럼 여기 또 은근슬쩍 지우고 3이라고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럼 답이 얼마가 되는 거다? 이게 합성함수예요. 뭔가 거대한 개념이나 거대한 이론이 아니고 그냥 함수 두 개를 뭐 하는 거다? 합치는 거다. 2번 한번 가볼게요. 합성함수의 무슨 역을 구해보래요? 그럼 치역을 구하라는 건 뭐예요? 선택을 뭐 한 애들? 받은 애들. 그러면 일단 정의역은 무조건 뭐예요? 정의역은 0, 1, 2, 3이죠. 그럼 얘네들의 내가 함수값을 구해볼게요. 합성함수에다가 0 집어넣은 거, 합성함수에다가 1 집어넣은 거, 합성함수에다가 2 집어넣은 거, 합성함수에 3 집어넣은 거. 그럼 얘부터 가보자. F0이 얼마니까?
0이니까 얘도 뭐로 바뀌어요? F0으로 바뀌어요. 얘가 0이니까 F0이 돼요. 그럼 F0은 뭐라고 쓰면 돼요? 0이에요. 이게 첫 번째 함수값이에요. 두 번째 F1이 얼마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3 그럼 이게 F 뭐로 바뀌어요? 그럼 F3은 또 얼마라고 쓰면 돼요? 1 1이라고 쓰면 돼요. F2가 얼마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3 그럼 F3은 또 뭐가 돼요? 1 방금 전에 F3이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F1이 되겠네요. 그럼 F1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3 따라서 함수값들을 봤더니 나온 게 누구하고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어요? 그럼 그거의 치역을 뭐라고 쓰면 되냐면 0, 1, 3이다 라고 쓰시면 된다는 거지. 이해됐나요? 어렵지 않죠? 넘겨서 1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제가 합성함수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합성함수는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교환 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주 특이한 숫자나 특이한 문자나 특이한 식에 대해서 가끔 가다가 뭐 할 때가 있다? 성립할 때가 있다라는 거야. fx를 이렇게 줬고요. gx를 이렇게 줬어요. 나도 알아. 원래 합성함수는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 안 하는 거 알아. 그런데 그냥 한 번쯤은 둘이 뭐 해지게 만들고 싶어. 그럼 A가 얼마가 돼야 될까? 그 얘기야. 그럼 가볼게요. F 합성 G라는 건 누구 속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어라. 그럼 여기 fx 자리에다가 요 놈을 집어넣으라는 거야. 슬쩍. 그럼 어떻게 되냐? a 곱하기 x 자리에 뭐를 쓰시고 마이너스 x 더하기 4를 쓰시고 더하기 3 쓰면 되겠죠. G 합성 F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누구 속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어라? 그럼 여기 GX 들어갈 자리, X 들어갈 자리에다 이걸 슬쩍 집어넣으라는 거야. 그럼 뭐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뭐라고 쓰면 돼요? AX 더하기 3 플러스 얼마? 얘네 둘이 뭐 해지는 점을 찾아봐라? 전개할게요. 왼쪽 뭐 나와요? 마이너스 AX 더하기 4A 플러스 3. 오른쪽 뭐 나와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 더하기 4니까 플러스 얼마? 1이 되겠죠. 그럼 여기 상수항이 누가? 4A 플러스 3이 뭐랑 똑같아야 되니까 1이랑 같아야 되니까 A가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 원래는 무슨 법칙이 안 성립하는데? 교환 법칙이 안 성립하는데 A가 얼마가 될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그때 한 번은 딱 뭐가 성립한다? 교환이 성립한다.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뭐 어렵다거나 이해가 안 된다거나 이런 거 있어? 없어. 합성함수는 개념이 아니야. 그냥 스킬일 뿐이야. 11번 문제 잠깐 볼게요. 11번. 11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니? fx는 뭐라고 써있고? gx는 뭐라고 써있어? 이렇게 써있어. 그런데 다음을 만족시키는 함수 hx를 구하래. 1번 문제부터 가볼게요. 칠판에 눈을 고정하면 참 좋겠다. f, a, 합성 hx가 gx랑 같다. 이렇게 써있어요. 됐나요? 그리고 왼쪽은 어떻게 되냐? 누구 속에다가 뭘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왔다? 거짓말 좀 못하면 초등학교 3학년 때 푸는 문제. fhx라는 건 누구 들어갈 자리에? 뭘 집어넣으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동요가? 왼쪽은? 같이 해. 내가 먼저 써도 그냥 끝까지 읽어줘. hx 플러스 2요. 오른쪽은 몇 x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그럼 hx 구해보세요. hx는 뭐라고 쓰면 돼요? 됐어요? 거짓말 좀 못하면 중학교 1학년도 풀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잘 봐. 잘 봐. 칠판 봐. 칠판. F하고 H 자리를 바꿔준 거예요. 이거 풀어봐라 좀 힘들어져. 아까는 누구 속에 누구를 집어넣는 거였어? 근데 이번에는 누구 속에 누구를 집어넣는 거야? 어? 그럼 H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그럼 어떻게 풀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 fx가 얼마니까? 이렇게 쓴 다음에 가만히 째려보는 거야. 가만히 째려보는 거야. 아, 뭐 하고 싶다? 치환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x 플러스 2를 뭐라고 치환해버리면 t라고 치환해버리면 여기 왼쪽 식은 어떻게 바뀌어요? h 뭐로 바뀌어? 그리고 x 플러스 2가 t라면 x는 뭐하고 똑같은 거야? t 마이너스 2하고 똑같은 거야.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럼 이걸 여기다 쏙 집어넣어봐. x에다가 3을 곱하래. 3을 곱하니까 뭐라고 써야 돼? 3t 마이너스 거기다 뭐 더한 거? 그럼 마이너스 6 더하기 1이니까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5. 근데 선생님 문제는 hx를 구하래요. 그럼 답에 슬쩍 누구 대신에? t 대신에 뭐로 바꿔서 x. 이렇게 답을 쓰면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약간 복잡해지는 거야. 약간. 뭐 해줘야 된다? 치환해주면 된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H 합성 G 합성 F. 와우. 몇 개를 합성했네? 3개. 그게 뭐랑 똑같아지냐면 fx랑 똑같아진대. 그럼 가봅시다. 가봅시다. 왼쪽은 누구 속에다가 h. 누구? g. 그 다음 x. 요렇게요. 그게 뭐랑 똑같아야 된대요? x. 그럼 일단 얘부터 정리해보자. G 합성 fx부터 여기다 정리해보자. G 합성 fx라는 말은 G 속에다가 뭘 집어넣으라는 얘기고, x 플러스 그럼 거기다 3을 곱하니까 3x 플러스 6에 뭐 더해서 1 더해서 뭐가 되겠네? 3x 플러스 그럼 왼쪽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h 3x 플러스 7이 되는 거고, 오른쪽은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2.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누구를 3x 플러스 7을 뭐로 치환하니까? t로 t로 치환하니까. 그럼 x는 뭐로 바뀌냐? t에서 7을 빼준 다음에 뭐로 나누면 돼요? 3 3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왼쪽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h 뭐는? t t는 x에다가 2를 더하래. 그럼 여기에다가 3분의 6을 더해주니까 뭐가 되는 거야? t 마이너스 이해되셨어요? 선생님 hx를 구하래요. 슬쩍 t를 뭐로 바꿔주면 돼? x 그럼 예쁘게 쓰면 이게 좀 더 예쁠까? 위에가 예뻐 아래가 예뻐? 니들이 골라. 똑같으니까. 여기까지 풀었을 때 뭐 합성함수가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말해봐 지안아. 없어요. 고마워요. 12번 가볼게요. 자 12번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12번. 12번에 보니까 함수 fx는 뭐에 대해서? x 플러스 1 f1 뭐라고 쓰고 f f2라는 건 f랑 f 뭐한 거, 합성 f3이라는 건 f1하고 f2를 뭐한 거, 합성 합성한 거. 이렇게 간단하는 거야. 그럴 때 f10 a가 뭐가 나온다? 30 a를 구해봐. 한마디로 f10a라는 건 f를 몇 번 합성한 다음에 10번 합성한 다음에 거기다가 뭘 집어넣었다는 거야? a를 집어넣었다는 거지. 10번 합성한 다음에 뭐를 집어넣었더니 a를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왔다? 30이 나왔다.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진짜로 10번을 합성하라는 뜻일까? 그럼 그 밑에 문제 확인 체크 보시면은 뭐가 나와? F2019도 나오고 막 F100도 나오고 이래. 진짜로 그만큼 합성하라는 뜻일까? 아니요 뭐 찾으라는 뜻일까? 그렇지.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3단원 규칙과 대응. 제가 요새 그거 가르치고 있어요. 규칙 찾는 문제다라는 거야. 뭐 찾는 문제? 규칙 찾는 문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한번 규칙을 찾아볼게요. F1x는 그냥 하나 쓴 거니까 뭐라고 쓰면 되고요. x 플러스 F2x라는 건 F 속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니까 fx를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x 플러스 F3x라는 건 F 안에다가 F 두 개를 집어넣은 건데 F 두 개가 얼마니까? X 플러스 2니까 뭐가 나와요? 규칙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F1x는 x 더하기, F2x는 x 더하기, F3x는 x 더하기 3이래. F10은 뭐가 될까? x 플러스 10 근데 a 집어넣었으니까 a 더하기 10이라고 쓸게요. a 얼마? 20 쉽죠? 라스트 끝났어요. 13번이 마지막이에요. 13번에 보니까 뭐에서 뭐까지 정의된 함수가 있다? 0에서 2. fx 생긴 꼬라지를 보니까 이렇게 쭉 올라간 다음에 쭉 옆으로 간다.
여기가 1이라고 써있고 원점 여기는 2라고 써있고 여기도 얼마? 2. 이게 fx. 두 번째 gx를 보니까 쭉 내려가는 여기가 2, y는 gx, y는 fx. 자, 문제 풀기 전에 정석으로 푸는 정통으로 푸는 방법. 우리가 무슨 연습을 많이 하냐면 함수를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리는 건 나름 잘해. 1차 함수 식을 딱 주면 그래프 그리는 거, 2차 함수 식을 딱 주면 그리는 거. 물론 저도 잘 못 그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식을 보고 그래프 그리는 건 나름 많이 해봤어, 중학교 때부터. 근데 뭐를 줬어? 그래프를 줬어. 그럼 이 그래프를 식으로 옮기는 거 자신 있어요? 일단 누구 같은 경우는 몇 종류의 함수가 있는 것 같아요? 두 종류 함수. 하나는 뭐 하는 거? 올라가는 하나는 옆으로 가는 거. 그럼 올라가는 건 누구에서 누구까지? 0에서 1. 그렇지, 쓰는 거야. 그럼 x가 1 증가할 때 y 2 증가했으니까 기울기가 2고 y 절편 0이니까 2x. 누구에서 누구까지는? 1에서 2. 그냥 반듯하게 누구로 가는 거야? 이게 상수함수. 이게 fx의 식이야. gx는 더 간단하죠. 두 종류 아니고 한 종류예요. 몇 차 함수? x가 2칸 증가할 때 y는 2칸 내려오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 y 절편은 얼마? 끝. 됐어요? 근데 뭘 그리랬냐면요, y는 f 합성 gx의 그래프를 그리래요. 누구를 그리라고? F 합성 GX. 둘 다 나오잖아. f 합성 gx의 그래프를 그리래. 그 말은 아까도 말한 거, fx의 누구 자리에다가 전부 다 뭘 집어넣어라. 그럼 이렇게 돼요. fx라는 건 이렇게 나누시고 x 자리에 뭘 집어넣으라고요? gx. x 자리에 뭐 집어넣으시라고? GX. gx. x 자리에 뭐 집어넣으시라고? GX. gx. 이렇게. 그럼 여기 g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gx는 y랑 똑같은 거거든. 즉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야. gx,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여길 말하는 거야. 그럼 이 연두색의 색칠이 되려면 x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될까? 1에서 2. 그럼 이걸 x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는 거야, 동현아. 좀 어렵지? gx 자리에다가 이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거기다 2를 곱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써야지. 2를 곱하니까. 그 다음 g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니까 요 사이를 말해. 그럼 이 사이가 가려면 x는 뭐에서부터? 0에서부터 어디까지? 1. 즉 이 말은 x가 0에서 1까지일 때는 그냥 뭐가 나와야 된다? 2가 나와야 된다. 이 초록색이 바로 누구의 정체가 되는 거예요? f 합성 gx의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0을 기준으로 0에서 1까지일 때는 뭐가 나와야 되고? 2. 반듯하게. 1에서 뭐까지일 때는? 2.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2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 그래프가 바로 누구의 그래프가 되는 거다? f 합성 gx의 그래프가 되는 거다. 정석으로 그리는 방법. 그래프를 보고 함수에 뭐를 쓰신다? 식을 쓰신다. 그 다음 걔네들을 뭐 해버린다? 합성하시면 돼요. 이렇게 풀는 거 알려주면요, 애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해.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귀찮다고. 그래서 제가 알려주는 게 요거예요. 야매로 푸는 법. 자, f 합성 gx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여기다 쓰는 거야. 토개 거부터. 토개 누구? x. 그 다음은 g. 그 다음은 f. 써요. 자, x를 먼저 봅니다. gx가 속에 들어있으니까 gx를 먼저 보시면 얘는 x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0에서 2. 그럼 x가 0에서 2까지 갈 때 gx는 y랑 똑같은 거야. x가 0에서 2까지 갈 때 y는 뭐에서 뭐까지 내려와요? 2에서 0. 그럼 f는요? fx는요? fx는 x가 뭐에서 뭐까지 갈 때? 2에서 0. 거꾸로 가는 거야. 방향이 중요해. 0에서 2가 아니고 2에서 0이야. 그럼 뭐로 가다가? 2로 가다가 중간에 뭐에서 뭐로 내려와요?
2에서 0으로 내려오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x가 뭐에서 뭐까지 갈 때 뭐로 쭉 가다가 2로 쭉 가다가 뭐로 내려올 것이다. 답. 방금 전 거랑 똑같죠. 아, 어려운가요? 못 알아들었나요? 다시 안에 거부터 읽어주는 거예요. 누구부터? 그 다음은 누구요? G. 그 다음에 fx예요. 먼저 gx를 먼저 보는 거예요. x가 뭐에서 뭐까지 변해요? 그럼 x가 0에서 2까지 변할 때 gx는 y랑 똑같은 거니까 y좌표는 뭐에서 뭐까지 내려와요? 그걸 fx로 가져가면 x가 2에서 0까지 간다. 2에서 0까지 간다. 그럼 x가 2에서 0까지 갈 때 y는 쭉 뭐로 가다가 뭐로 내려와요? 2로 가다가 2에서 0까지 내려오죠.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고 싶어요? 그럼 2가 되는 건 어디서 어디까지일 때? 2에서 1까지일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에서 뭐가 될 때는? 0. 1에서 0이 될 때는 2에서 0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x가 여기 gx가 2에서 1이 되려면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x는 0에서 뭐까지가 되는 거고 1까지가 되고 1에서 0이 되려면 1에서 어디까지가 돼요? 2까지. 그럼 그래프가 x가 뭐에서 뭐까지일 때는 0에서 뭐가 되는 거고 2. 그 다음 x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일 때는 1에서 2까지. 뭐에서 뭐로 내려와야 돼요? 2에서 2.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게 조금 뭐로 그리는 거? 야매로 그리는 거. 근데 이 방법까지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유튜브를 계속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직히 내신용 문제니까 굳이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모르니까 제가 하나만 더 풀어드릴게요. 143번 하나 보실래요? 143번 그 밑에 확인 체크? 확인 체크 143번에 보시면요. fx의 그래프 볼게요. 야매로 그리는 거 볼게요. 야매로 그리는 거. fx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예요. 여기는 얼마가 되고요? 1이 되고요. 그럼 여기는요. 요렇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1, 0, 1. 여기는 얼마? 1. 이게 fx의 그래프, 이게 gx의 그래프. 누구의 합성함수를 그리래요? g 합성 fx의 그래프를 그려봐. 순서 어떻게 써야 돼요? 뭐부터 쓰시고? X. 그 다음은요? X. 그 다음은요? GX. gx. 그러니까 fx를 먼저 보는 거예요. fx를 봤더니 x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움직여요? 0에서 2까지 움직여요. 그럼 0에서 2까지라는 걸 놓고 y를 봤더니 x가 0일 때 뭐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x가 2일 때 뭐가 돼요? 1. x가 0에서 2까지 움직일 때 fx는 뭐에서 뭐까지 움직여요? 마이너스 1에서 1. 그럼 이제 이게 x가 되는 거야. gx는 x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움직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에서 뭐로 내려왔다가 1에서 0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0에서 뭐로 올라가요? 1. 그럼 이걸 구간을 나누고 싶어요? 1에서 0까지 내려오는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고 0에서 1까지 올라가는 구간은 뭐에서 뭐까지예요? 0에서 1. 그럼 f가 마일에서 0이 되는 순간은 마일에서 0이 되는 순간은 여기 돼요. 그럼 x가 어디서 어디까지일 때? 0에서 1까지일 때. 그 다음 fx y좌표가 0에서 1이 되는 거 0에서 1이 되는 건 여기네요. x가 어디서 어디까지일 때? 1에서 2. 마지막에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요 끝에 거랑 요 끝에 거만 보시면요. x가 어디서 어디까지 갈 때? y는 뭐에서 뭐까지 가야 돼? 1에서 0. 여기 1에서 0 이렇게 쭉 내려와야 돼. 그 다음 x가 어디에서 어디로 갈 때? 1에서 1. 1에서 2로 갈 때, 미안. 1에서 2로 갈 때는 다시 뭐로 가야 돼요? 어디에서 어디로? 0에서 1.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게 야매로 그리는 거. 절대로 한 번에 이해 안 돼요. 몇 번씩 돌려보고 몇 번씩 돌려보고 다시 하셔야 돼요. 다시. 오케이? 네. 자, 그럼 이제 누구 함수 얘기할 거냐면요. 역함수 얘기 좀 해볼게요. 무슨 함수 얘기해 본다고? 역함수. 역함수. 역함수는 조금 설명할 게 많아요. 역함수는 조금 설명할 게 많아요. 역함수는 설명할 게 많습니다. 자, 합성함수라는 건 두 개의 함수를 뭐 하는 거랬죠? 합치는 거랬죠? 역함수의 역은 뭐야? 역은 뭐 한다? 반대로. 반대로, 그때 반대로. 역이라는 건 뒤집는다, 리버스, 인버스 뒤집는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함수를 y는 뭐라고 써요?
fx라고 써요. 그때 여기서 누구랑 누구를 바꿔버리냐? 누구하고 누구의 자리를 바꿔버려? X와 x하고 y의 자리를 바꿔버려. 이걸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 역함수라고 불러요. x랑 y의 자리를 뭐 해버리는 거? 바꿔버려. 바꿔버리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른다? 역함수. 역함수라고 불러버려요. 잠깐만. x랑 y 바꾸는 거 처음 들어봐? x랑 y 바꾸는 게 수학상이라는 책에 보시면 수학상 제일 마지막 단원이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도형의 이동에서 평행이동이라는 거랑 대칭이동을 배우는데 대칭이동 중에 뭐의 대칭이동을 하면 y는 x에 무슨 이동을 시키면 대칭이동을 시키면 x랑 y 자리가 뭐한다? 바뀌어버려요. 다시 수학상 제일 마지막 단원에 뭐가 있었다고? 대칭이동이라는 게 있었어. 거기서 누구의 대칭이동을 시키면 y는 x의 대칭이동을 시키면 x랑 y 자리가 뭐 한다고? 바뀌어요. 이걸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수학상에서.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대. 선생님, 이거의 역함수는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건가요? 이거의 역함수는 x랑 y 자리를 바꿔주면 돼. 극적 못 그리겠어요. 그럼 여기서 일단 누구를 한번 그려봐. y는 x를 그려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자국이 생기게 뭐 해봐. 접었다가 펼치면은 누가 나오냐? 요렇게 그래프가 나와요. 이 연두색이 바로 fx의 무슨 함수가 된다? 역함수가 되면서 기호로는 이렇게 쓰는 거야. f의 마이너스 1제곱을 걸어줘요. 마이너스 1제곱을 뭐라고 읽어주냐? 영어로 인버스라고 읽어줍니다. 뭐라고 읽어준다고요? 인버스. 나도 정확한 뜻은 모르겠지만 뒤집다 뭐 그런 뜻이 있나봐. 인버스가. 그래서 이거를 y는 f 역함수 x 또는 f 인버스 x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역함수의 핵심은 뭐냐면 x랑 y의 자리를 뭐 해주는 거다? 바꿔주는 거다. 집에 가서 엄마가 물어봐. 합성함수가 뭐니? 함수 합치는 거예요. 역함수가 뭐니? x랑 y 자리 바꾸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x랑 y 자리를 뭐 하다 보니까 바꾸다 보니까 수학상에서 배웠던 개념, 누구의 대칭이구나? y는 x의 대칭이구나. y는 fx와 그 역함수 y는 f 인버스 x는 누구의 대칭이구나? y는 x의 대칭이구나.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갑시다. 합성함수는 뭐예요? 함수끼리 뭐 하는 거? 역함수는 뭐예요? x랑 y 자리를 그렇게 말하지 말고 x랑 y 자리를 뭐 하는 거? 근데 x랑 y 자리 바꾸는 걸 처음 듣는 말이 아니고 앞에서 배웠다. 그게 바로 뭐였다? y는 x의 대칭. 그래서 누구의 그래프랑 y는 fx의 그래프랑 누구의 그래프가 y는 역함수의 그래프가 누구에 대하여 대칭이다.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됐어요? 역함수 지금 딱 두 가지 설명했네요. 역함수란 x랑 y 바꾸는 거.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대칭이다? y는 대칭이다. 이게 역함수의 뜻이고요. 주의할 점. 아까 합성함수는 주의할 점이 한 가지였잖아.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역함수는 주의해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주의해야 될 점 몇 개 있다고?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함수가 역함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다시 뭐라고요? 모든 함수가 역함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역함수가 있으려면 굉장히 특별한 함수들만 역함수가 있어요. 그 특별한 함수가 누구냐면 잠시만요. 예, 학원입니다. 네. 네, 있습니다. 지금 수업 중이라 그러면 30분 뒤에 전화해도 괜찮을까요, 학원님? 네, 알겠습니다. 3시 이후에 전화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주의해야 될 점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역함수가 모든 함수가 다 존재하는 건 아니다.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다섯 글자예요. 뭐가 된다? 1대1. 왜냐면 방금 내가 역함수라는 건 누구랑 누가 바뀌는 거였지? x랑 y.
그게 단순히 그냥 문자 자리가 바뀌는 그 개념이 아니야. x가 하는 역할은 뭐였어? 함수에서 선택을 하는 애들이었고 y는 선택을 당하는. 즉 x를 그 선택을 하는 아이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뭐라고 불러? 정의역. 선택을 받는 애들을 공역. 그 중에 선택을 받은 애들을 치역. 그럼 x랑 y를 바꾸라는 건 정의역하고 치역이 서로 역할이 뭐해진다는 거야? 바뀐다는 거야. 원래는 정의역이 치역을 선택하는 거였잖아. 근데 x랑 y가 자리가 바뀌니까 선택을 받은 y가 x를 고르는 거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예를 들어 도식화로 설명해드리면 이렇게 있어. 이거 함수 맞아요? 틀려요? 함수 맞아요? 근데 이거의 역함수라는 건 선택이 바뀌는 거야. 그럼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초록색은 함수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틀려요? 누가? 몇 개를 골라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함수의 뜻이 뭐였어요? x 하나에 y 몇 개가 대응돼야 된다? 하나. 근데 이 초록색을 보시면 지금 누가 1이 몇 개를 골라요? 2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지? 이러면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1하고 2가 서로 다른 놈을 골라야 돼. 그럼 알았어. 2가 고르고 대신 4가 있다고 칠게. 그럼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면 1은 누구 골라야 되고 1, 2는 누구 골라야 되고 2, 3은 누구 골라야 돼? 3.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역함수 함수 초록색은 함수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면 함수라는 건 x 하나에 y 하나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대응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x 하나를 골랐는데 얘가 저는 짝꿍이 마음에 드는 애가 없어요. 이러면 함수가 돼? 안 돼? 안 되는. 지금 역함수라는 건 x랑 y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여기가 x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가 y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1은 1 골랐어요. 잘했다. 2는 2 골랐어요. 너도 잘했다. 3은 3 골랐어요. 너도 잘했다. 4가 저는 마음에 드는 애가 없어요. 이런 얘기라고 지금. 이해되니? 예. 그럼 이런 그림의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해 안 해? 아니. 안 해. 그럼 아까 전에는 왜 역함수가 존재 안 했어? 누구하고 누가? 1하고 똑같은 애를 골랐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 안 했지. 즉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서로 똑같은 거 고르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게 뭐야? 1대1이지. 두 번째, 공역 중에서 선택 못 받는 애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공역이 전부 다 선택을 받아야 돼.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야 돼. 그게 뭐야? 1대1 대응이지. 이해됐니? 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역함수라는 건 x랑 y가 자리를 뭐 하는 건데? 바꾸는 거. 바꾸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자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정의역이 치역이 되는 거고 치역이 뭐가 되는 거다? 정의역. 정의역이 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함수가 역함수가 다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구만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인 함수들만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해됐어? 두 번째, 주의할 점. 이 역함수랑 합성함수를 짬뽕할 수 있어요. 역함수랑 합성함수에 뭐라고요? 짬뽕. 첫 번째 짬뽕. 누구하고? F하고 누구를? F의 역함수를 뭐 해버리면? 합성해버립니다. I가 나온다. 그래서 I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물어보자. I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 뭐 알아요? 인버스. Inverse? 아니에요. 나가는 거. 우리 행매 할까? 행매? 수학 시간에? 모르겠다. 씨.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가니? 나 스펠링 자신 없어. 아이덴티파이인가? 맞아. 무슨 단어 있지? 아이덴티파이 뜻이 뭐지? 구별하다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동일시하다 아니에요? 그런 거. 내가 대학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동일시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바로 동일시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아이덴티피케이션 이게 명사네요. 아이덴티파이 맞는데? 내 스펠링이 틀려서 그럼 지워야겠네.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동일시라는 게 있고 동일시가 뭐야? 너랑 나를 똑같은 걸로 생각하는 게 동일시잖아. 이게 바로 항등함수예요. 대문자 i가 얼마라는 거라고? 우리가 보통 함수 하면은 무슨 x로 많이 써? fx, gx, 가끔 무슨 x까지 나와. hx까지 나오지.
근데 가끔가다 무슨 x가 나오냐면은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 무슨 x? 이 ix가 의미하는 게 바로 항등함수라는 뜻이야. 무슨 함수? 항등함수. 누구하고? f하고 그 f의 무슨 함수를 역함수. 뭐 해버리면? 합성해버리면 무슨 함수가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 f 합성, f 역함수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면 무조건 뭐 나와야 된다? 3 나와야 된다는 거야. f하고 f 역함수를 합성시켜버리면 얘는 무슨 함수가 되니까 뭘 집어넣으면 3. 뭐가 나오고 3. 5를 집어넣으면 5.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나요? 이게 첫 번째고요. 안 끝났고 두 번째 무슨 함수를 합성함수를 전체 뭐 해버리면 역함수를 걸어버리면 순서가 바뀌어요. 뭐가 바뀐다? 순서가 바뀐다. 이렇게 역함수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모든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 아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뭐여야 된다? 두 번째, 역함수는 누구랑 짝꿍으로 같이 나온다? 합성함수랑 같이 짝꿍으로 나온다. 그때 f랑 f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무슨 함수가 되고 항등함수가 되고 f 합성식 전체 합성함수에다가 전체 역함수를 걸어버리면 뭐로 바뀌어버린다? 순서가 바뀌어버린다.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128쪽부터 조금 문제 스피드에 풀어보고 제가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합성함수랑 역함수를 굉장히 라이트하게 건들고 싶은 거야. 이거를 헤비하게 건들려면 굉장히 헤비해지거든. 나중에 선배들 중에 합성함수 어려워요. 이런 말 듣기 싫어가지고 최대한 가볍게 점 찍고 넘어가듯이 에이 별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까 합성함수 문제도 다 그렇게 풀었고 역함수 문제도 그렇게 풀 거야. 이거 별거 아니야. 너무 쫄지 마. 14번 가볼게. 14번. 14번에 보니까 문제 뭐라고 써있냐? 이렇게 써있어요. 1번 fx는 뭐라고 써있어? ax 플러스 b 그때 f-3이 얼마래요? 마이너스 3. 그 다음 f 역함수 7이 2. 자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두 번째 줄 역함수라는 건 누구하고 누구의 자리를 바꾼 거라고 했죠? x하고 y. 그럼 f 역함수 7이 2라는 말은 원래는 무슨 모양이었다는 뜻이냐면은 f 누구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역함수. 그럼 이제 fx에서 모르는 문자 몇 개 있어? 2개. 힌트 몇 개 나왔어? 2개. 첫 번째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뭐 나온다? 마이너스 3에 더하기 1에 마이너스 3. 두 번째 뭐 집어넣으면 2. 뭐 나온다? 7. 이렇게 연립해 주시면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10, a는 2고 b는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 되겠네. 바로 나오겠죠. 2번에 보니까 역시 fx는 뭐라고 써있고요? ax 더하기 b라고 써있고요. f 역함수 2는 0이고 f 합성 f0은 얼마일 때? 3. 그럼 볼게요. 첫 번째 힌트 같은 경우도 역함수가 나왔네요. 그럼 원래대로 바꿔버리면 저거는 뭐로 바꾸면 될까요? f0은 얼마다? 2. 역함수라는 건 x로 바꾼 거니까. 그럼 f0이 뭐라는 거 알고 있으면 여기가 뭐로 바뀌는 거니까 2로 바뀌는 거니까 2에서 f1은 이렇게 바뀐다. 그럼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2 나오고 2 집어넣으면 뭐 나온다? 3. 그럼 0 집어넣으니까 누구만 남아요? b. 그게 얼마란 얘기고? 2. 2를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2 플러스 b. 미안. 그게 얼마란 얘기야? 3. 그럼 b가 2라고 돼 있으니까 a는 몇 분의 1이 되겠네?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 다음 옆에 15번으로 가볼게요. 한글만 읽어볼게. 한글만 시작.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 실수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함수에 무슨 함수가 존재할 때? 역함수. 역함수가 존재할 때? 그럼 아까 지워버렸구나.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무슨 뜻이다? 1대1 대응이라는 뜻이다.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럼 아까 전에 문제 함수 문제로 바뀌는 거야. 지금 1대1 함수 문제, 1대1 대응 문제는 몇 가지 유형이 존재했어요? 3가지 유형. 하나는 박스 치는 문제, 하나는 2차 함수 문제, 하나는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거. 지금 이게 무슨 문제야?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거죠. 누구를 기준으로? x는 1을 기준으로 1보다 뭐 할 때랑 뭐 할 때로 나뉘어야 돼. 클 때랑 클 때는 2x, 작을 때는 2 곱하기 1-kx 더하기 2k요. 그럼 이거의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이게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럼 이런 문제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첫 번째 뭐가 돼야 되는 것이? 첫 번째는 기울기에 뭐가 같아야 된다? 부호가 같아야 된다. 기울기에 뭐가 똑같다고요? 부호. 그럼 기울기의 부호가 오른쪽은 얼마니까? 양수, 2니까 양수. 오른쪽도 1 빼기 k가 뭐 나와야 돼요? 양수가 나와야겠죠. 두 번째로 경계에서 둘이 뭐 해야 된다? 만나야 된다. 그럼 경계에서 만난다라는 말은 여기다가 뭐 집어넣은 거라? 여기다가 뭐 집어넣은 거? 1.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k 사라져서 2 남고 여기도 2 남네요. 그럼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따라서 이항하니까 k가 뭐보다 작으면 된다? 1보다 작아. 끝. 이해되셨나요? 한 명 빼고 다 알아듣네요. 그 다음에 옆에 좀 잡고 좀 그래봐라. 엉덩이 밑에 손을 깔아뭉개고 죽어도 안 꺼내네 진짜. 손 시렵기는. 16번이요. 사실 16번 같은 문제가 진짜 안 나오는 문제예요. 방금 제가 역함수 구하는 거 설명을 했지만 얘들아 미리 말할게요. 선생님, 역함수 문제를 풀 때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푸는 문제는 생각보다 있다 없다? 없다. 역함수를 직접 구해야 되는 문제는 별로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16번 문제 하나가 특이한 거야. 자, fx를 뭐라고 놨을 때? 2분의 1 x 플러스 a. 그렇게 놨을 때 이거의 무슨 함수가? 역함수가 뭐가 나온대요? bx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대요. 그럴 때 a, b를 한번 구해버려. 해볼게 얘들아. 연습해보자. 자, 요거를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렇게 쓸게요. f 땡땡이라고 쓸게요. f 땡땡. 누구는? y는 몇 분의 몇 x? 2분의 1x. 됐어요? 네. 그럼 이제 왜냐면 역함수라는 건 누구하고 누구 자리 바꾸는 거랬는데 x하고 y. 여기 지금 x는 있는데 y가 없잖아. 내가 일부러 찾기 쉽게 이렇게 써준 거야. 그럼 이거의 역함수라는 건 누구하고 누구 자리를 바꾸니까 x하고 y 자리를 바꾸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양변에 2를 곱해주면 2의 1 넘겨주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역함수. 근데 역함수는 뭐가 나와야 된대요? bx 마이너스 2. 그럼 얘하고 얘를 가만히 비교해 보니까 a가 얼마가 돼야 돼요? 1. b는 얼마가 돼야 된다? 2. 2. 2.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이해되셨나요? 이 문제가 좀 특이한 거. 사실 이 16번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으로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문제는 있다 없다? 없다. 대부분 x랑 y 자리 바꾸는 그걸로 푸는 거다. 17번에 보니까 fx가 뭐라고 써있어 동혁아? 크게 말해줄래? 안 들려? gx는 뭐라고 써있어? 뭐라고 하는 거야 쟤? 이렇게 써있대요. 1번에 보니까 뭘 구하랬냐면요, 누구 합성 누구를 전체에 뭘 걸어주고 역함수 걸어주고 이렇게 써있대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합성함수에 역함수를 걸면은 뭐가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그럼 질문. 선생님, 누구를 구하려면요? G 역함수 2를 구하려면 누구의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G. 거기다가 뭐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게 B 틀린 거라고. 방금 전에 풀었던 16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으로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는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럼 G 역함수 2가 나오면 이거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얘를 유치하지만 뭐라고 봐요? 네. 그럼 역함수라는 건 누구랑 누구 자리 바꾼 거니까 x랑 y 자리 바꾼 거니까 이렇게 바꾸자는 거야. 그 말은 여기 gx 자리에다가 뭐를 집어넣었더니 네모를 집어넣었더니 그게 뭐가 나왔다? 2가 나왔다 그 뜻이야. 그럼 2 곱하기 네모가 2가 돼야 되니까 네모가 얼마라는 거? 그럼 여기가 1이라는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f 인버스 뭐로 바뀌는 거야? 1로 바뀌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 이거의 역함수 구해서 1 대입하면 돼? NO!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f 역함수 1을 또 뭐라고 놓고
네모라고 놓고 F 뭐는 뭐다. 그 말은 여기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네모를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온다. 3 곱하기 네모가 2가 돼야 되니까 네모는 몇 분의 몇이 된다? 3분의 2가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푸는 문제는 사실상 있다 없다? 없다. 대놓고 문제에서 역함수를 구하세요. 이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구해야 되지만 x랑 y 바꿔서 그거 말고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2번 한번 가볼게요. 2번. 2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누구 합성? 합성. 괄호 열고 G 합성 F의 전체 역함수. 그 다음 뭐? 마이너스 2. 2. 그럼 잘 봐요. 자 보세요. 요 안에 먼저 합성함수를 역함수 했으니까 순서가 뭐 해야 되고 바뀌어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F하고 F 역함수를 합성해주면 아까 제가 뭐가 된다 그랬죠? 항등함수 I가 된다 그랬어. 그럼 I라는 건 항등함수라는 건 뭐였어? 집어넣은 거 그대로 나온다 그랬지. 네. 그럼 I하고 얘를 합성을 시키면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항등함수는 누군가랑 합성을 했을 때 전혀 변화가 없어요. 마치 곱하기 1하고 똑같아요. 더하기 0하고 똑같아요. 내가 준호가 예뻐서 용돈 줄게. 자 0원 받아라. 그럼 한 푼도 안 주는 거지. 준호가 가진 돈에다가 곱하기 1 해줄게. 변화가 없는 거지. 항등함수를 합성하라는 게 마치 그런 의미라고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항등함수랑 G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그냥 그대로 뭐라고 쓰면 돼요? G의 역함수. 즉 항등함수는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알겠나? 네. 결론은 이거 구하는 문제네. 그럼 뭐라고 놔요? 네모라고 놓으라고요. 그럼 얘가 뭐로 바뀐다고요? G 네모는 얼마?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다가 네모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네모 플러스 4. 2 곱하기 네모는 얼마가 된다? 네모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거죠. 됐나? 구경하면 안 돼요. 절대 실력 안 늘어요. 수업을 참여를 하셔야 돼. 참여를. 그러니까 선생님이 입 밖으로 소리 내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누구 보라고 하는 거 너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야. 저 보고 있어요. 아니라니까 수업에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문제 풀어주면 다 이해되는 거 같고 다 아는 거 같고 되잖아요. 그건 내 능력이라고요. 내 능력. 여러분을 이해시키는 건 내 능력이라고. 어떤 학생이 내 설명을 듣고 이해를 못했어. 내가 잘못하는 거야. 다 내 잘못이야. 그런데 지난 시간에 설명해 준 걸 다음 시간에 못 알아쳐먹고 와. 전혀 안 외우고 와. 예를 들면 9구나 8단까지 외워오랬는데 안 외워. 그럼 그건 걔 잘못이라는 거야. 그럼 왜 8단까지 안 외우냐? 이런 말이지. 학원에서 선생님 설명드릴 때는 기억이 참 잘 되고 이해가 잘 되는데 집에 가서 문제 풀려니까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러냐? 수업을 안 들었기 때문이야. 저 들었는데요. 귀가 있으니까 들리지. 우리 딸 5살짜리에게 안 차려도 내 목소리가 들릴 거라고요. 그러면 안 되고 선생님하고 대화가 돼야 돼요. 대화가. 근데 가끔 내가 읽어봐 그러면 안 듣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선생님이 질문하는 거에 꼭 소리를 내면 제일 베스트고요. 소리 안 내면 좀 쪽팔리고 그러면 속으로라도 대답을 좀 하시라고. 그게 수업에 참여하는 거야. 수업에 참여가 돼야 기억이 오래 남을 수밖에 없어. 지금 제가 합성함수랑 역함수를 굉장히 뭐하게 건들고 있다고? 라이트하게 건들고 있어. 그 이유는 합성함수랑 역함수에 잘못된 선입견을 가질까 봐 그래. 왜냐면 실제로 문제 풀면 어려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합성함수, 역함수에서. 그럼 애들이 무슨 느낌을 드냐? 오씨, 합성함수 어려운데요, 선생님? 역함수 어려운데요? 그 생각 없애는데 몇 달 걸려.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오늘 내 설명을 듣고 나면 합성함수 합친 거네 뭐. 역함수 x랑 y 바꾼 거네. 이렇게 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점점 힘들어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얘들아? 네. 점 찍고 바로 가는데 제발 잘 따라와줘. 자, 마지막 18번하고 19번 풀면 끝나는데 18번은 솔직히 말할게요. 저 그 그림을 그린 자신이 없어서 그 그림에서 중요한 건 결국 그 점들이죠. 점들의 좌표만 조금 볼게요. 거기 곡선으로 기울어진 y는 fx라는 곡선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보여요? 자 보시면요. 거기 제일 밑에 x축하고 만나는 점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그게 뭐 콤마 뭐일까요? A 아니요. 고마워. 안 그리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대답이 안 나오는 걸 보니까 그려줘야 될 것 같네요. 비슷해요. 당연하지.
나름 비슷하게 그려. 근데 자신이 없다니까 내가 이게. 처음에는 잘 가는데 항상 가다 보면 실수해. 어디까지 그려야 돼? 이거 D까지요. 고맙다. 자, 거의 비슷하게 갔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뭘 말한 거냐면요. 이 점 말한 거야, 이 점. 이 점의 좌표가 뭐 컴마 뭐겠니? 라고 했어. 2,0. 왜냐면 이 점이 지금 뭐냐면 A, A거든요. Y는 X니까 A, A예요. 얘가 A, 0. 그럼 이 점은 뭐 컴마 뭐냐면요. 일단 여기서 이렇게 내려면 여기가 B가 되는 맞나 이거? 그림 잘못 그린 거 아니야? 잘 그렸나? 그런데 제가 정사각형이 아니어서. 내가 잘못 그렸구나. 여기도 이렇게 했죠. 미안. 이거 맞지? 네. 내가 여기 이렇게. 그럼 이 점은요, 이 점. 이 점은 뭐 컴마 뭐 이 점은? 일단 X 좌표는 뭐 나와야 돼요? 이 점이 B, B니까 여기 내려가면 B거든요. Y 좌표는 A니까 이게 뭐 컴마 뭐예요? A. B, A예요. 그럼 이 세 번째 점은요. 여기가 C, C니까 내려오면 이게 Y가 C거든요. X가. Y는 그대로 B고요. 그럼 뭐 컴마 뭐? C, B. 그럼 마지막으로 이 점은요. 여기 이 점이 D, D니까 내려오면 D가 돼서 이게 뭐 컴마? D,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Y는 fx라는 그래프가 특이한 점 몇 개를 지나가고 있는 거냐? 하나, 둘, 셋, 네 개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Y는 fx가 a, 0을 지나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 x에 a 집어넣으면 뭐 나온다? 0 나온다. Y는 fx가 b, a를 지나간다는 건 f 뭐는? b는 뭐 나온다? a 나온다. c, b를 지나간다는 건 fc는 뭐 나온다? 마지막으로 D, C를 지나간다는 건 FD는 뭐 나온다? C 나온다. 그러니까 꼭 이 그래프를 모르더라도 그래프에서 뽑아내야 되는 정보, 인포메이션은 요거라는 거야. 그때 문제에서 뭐 구하랬냐면요. F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뭐를 구하래요? A를 구하래요. 그럼 이 말은 F 인버스 안에다가 뭘 집어넣었다는 뜻이야? F 인버스 A를 집어넣었다는 뜻이야? 그럼 안에 거부터 처리해 볼게. F 인버스 A를 뭐라고 놔버리면 네모. 그럼 얘는 뭐로 바뀐다고요? F 네모는 얼마? A. 그럼 뭘 집어넣어야 A 나와요? B. 그래서 네모는 뭐가 되는 거예요? B. 그래서 얘가 F 인버스 B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F 인버스 B를 또 뭐라고 바꾸면 얘는 F 뭐가? 뭐가 되는 거예요? B. 그럼 뭘 집어넣어야 B 나와요? C. 그래서 C는 뭐? 네모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문제를 보고 좌표를 찾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 좌표를 뭐 해준 다음에 대입해 준 다음에 X랑 Y 사이에 바꾸는 거 이용하시면 돼요. 라스트 19번 19번 문제는 뭐 이용하는 문제냐면 아까 역함수는 어떻게 구한다? X랑 Y 자리를 바꾼다. 근데 X랑 Y 자리 바꾸는 거 우리가 처음 듣는 말이다? 앞에서 했던 말이다? 앞에서 했던 말이다. 언제 했던 말이다? Y는 X에 무슨 이동을 시키면? 대칭 이동을 시키면 X랑 Y 자리가 뭐 한다? 따라서 Y는 fx랑 Y는 f 역함수는 누구에 대하여? Y는 X에 대하여 뭐가 돼야 된다? 대칭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19번 얘기인데요. fx를 뭐라고 놨어요? 3x 플러스 10. 이거의 역함수를 뭐라고 할 때? F 인버스. 그때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뭐를? 교점. 뭐라고 하자? P. 아 지금 잘 봐.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내가 y는 fx라고 놓을게요. y는 x라고 놓을게요. 색깔을 좀 골고루 써야겠다. 이게 y는 fx의 f 역함수 x예요. 색깔로 말하면 색깔.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고 한 건 무슨 색깔하고 무슨 색깔의 교점이에요? 초록색하고 주황색이죠. 근데 그 초록색하고 주황색의 교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네.
근데 그 보이는 그 점을 지나가는 그래프가 하나가 더 있어요. 누구예요? 색깔로 말하면 하얀색. 하얀색이죠. 다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초록색하고 주황색의 뭐를 찾아라? 교점을 찾아라. 누구하고 누구의 교점? 주황색하고 주황색. 그럼 여러분이 수학상에서 교점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푼다고 배웠냐면은 둘이 뭐 하다고 놓고 같다라고 놓고 푸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 누구를 쓰고요. fx를 쓰고요. 누구를 구해요. f 역함수를 구해요. 그 다음 둘을 뭐 하다고 놔요. 같다라고 놔요. 그 다음 그걸 풀어요. x는 뭐가 나와요. 그게 수학상에서 배웠던 방법이니까. 근데 그 얘기 하지 말자고. 내가 아까부터 계속 하는 말.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없다 그랬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원래 문제는 연두색하고 주황색의 교점을 찾는 건데 어차피 그 교점을 누구도 지나가니까 Y는 yx도 지나가니까 나는 연두색하고 주황색의 교점을 찾는 게 아니라 주황색하고 하얀색의 교점을 찾겠다는 거야. 원래 문제는 누구랑 누구의 교점인데 y는 fx와 y는 f 역함수의 교점인데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의 교점을 찾을 거냐면 y는 fx와 y는 누구? x의 교점이다. 얘랑 얘가 뭐 한 말이다? 같은 말이다 그 얘기다. 그래서 원래 위에 걸로 푸시는 분들은 이거랑 역함수를 구해서 같다라고 놓고 푸시는데 요렇게 가게 되면 누구랑? 3x 더하기 10이랑 누가? x가 뭐 하다? 같다. 그럼 2x가 마이너스 10이니까 x는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5가 되겠다. 따라서 p라는 점의 x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그럼 당연히 y는 x니까 y좌표도 뭐가 나올 거다? 마이너스. 이렇게 바로 나온다. y는 fx와 y는 f 역함수의 교점을 찾는 문제가 나오면 절대로 뭐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의 교점을 찾는 거다? y는 x와의 교점을 찾는 거다. 그 이유는 y는 fx랑 y는 f 역함수 x가 누구의 대칭이기 때문에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기 때문이다. 오늘 배운 거 뭐예요? 무슨 함수하고 뭐예요? 합성함수하고 역함수 배웠어요. 합성함수라는 건 두 개의 함수를 뭐 하는 거? 합치는 거. 역함수라는 건 x랑 y 자리 뭐 하는 거? 바꾸는 거. 주의해야 될 점이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역함수 같은 경우는 역함수는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라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한다. 합성함수를 역함수할 때는 순서가 바뀐다라는 거. f랑 f 역함수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나온다라는 거. 여기까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고생하셨어요.